과정 강사입니다. 오늘은 조직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기업 교육의 주요 테마이자 필수 역량인 만큼 많은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조직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조직 소통은 어떠신가요? 하긴 하는데 항상 어긋나거나 아님 소통 자체가 부족한 경우 등 많은 상황들 속에서 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마 우리 조직은 정말 소통이 잘 돼서 문제가 전혀 없어요 라고 하는 조직은 매우 드물 것 같습니다. 여기 한 설문조사를 볼까요? 일자리 관련 유명 업체에서 이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직장에서 소통 장애를 경험한 비율이 무려 80% 가까이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조직 소통이라는 것은 조직에서 반드시 필요한 주요 역량이지만 소통을 행함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과 장애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조직 소통의 중요성과 이 특징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부분과도 함께 떠올리시면서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직 소통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이 조직의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조직이란 이 개념의 정의도 다양하게 있지만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개념은 바로 개개인의 조직 구성원이 조직 환경과 타 구성원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공동체의 성과를 창출하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여기 그림을 살펴볼까요? 조직은 절대로 혼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조직은 크게 상사와 부하, 그리고 동료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업무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죠. 게다가 다양한 이해관계자까지 포함을 한다면 조직 소통에 대한 상호작용은 그 범위가 더 다양해지고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형태를 우리는 소통이라고 부르죠. 그럼 조직에서 이 지속적인 상호작용인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이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직에서의 소통은 업무 진행과 성과 창출을 위한 활동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통이란 대면과 비대면 소통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요. 업무 수행에서 본인의 역할과 책임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처럼 업무 형태의 전반적인 모습은 소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부분의 업무 실수, 목표 달성 실패의 원인은 소통의 부재 또는 이 소통의 부족이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 앞에 설명했던 부분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대부분의 업무 실수나 이 실패는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을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회의는 했지만 잘 전달되지 않아서, 업무 수행 시 피드백이 없어서, 이 초기 목표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던 경우나 또 타 부서와의 의견 충돌이 조율되지 않아서 업무 진행이 고착화되고 지연되는 경우 등 이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직 구성원의 유대감과 집중도를 형성하는 방법이 이 원활한 소통에 있다는 점입니다. 조직 소통이 잘 되기 위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조직 구성원 간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에서의 원활한 소통은 신뢰 형성을 높이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데요. 조직 구성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하고 조직에 대한 유대감을 형성해서 조직에 대한 집중도, 즉 몰입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조직 소통의 중요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조직에서 발생한 갈등, 이 문제 개선 해결의 방법 또한 건설적인 소통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중심적 사고의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관점에서 이 본인에게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거나 유지하려고 하는 사고와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존재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선 조직에서 발생하는 갈등, 이 문제에 대해서 협상, 조율, 설득, 설명 등의 역량이 필요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소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지금의 상황을 더 나은 상황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소통을 이 건설적 소통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은 조직에서의 소통을 어떤 방향으로 하고 계신가요? 건설적인 소통의 방향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번째, 이 창의성, 전략적 사고를 위한 이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방법도 바로 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고 확장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죠. 단순히 이 다른 사람의 모습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사고 확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많은 사람들과의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을 때에는 훨씬 더 강력한 사고 확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집단지성을 발휘하게 되고 이 집단지성은 기존의 전략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창의적인 해결 방법을 도출해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죠. 우리는 함께 할 때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고 그 함께하는 과정에서 소통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6번째입니다. 성공한 조직의 필수 역량, 바로 이 소통이 공통적으로 들어간다는 점인데요. 잡지나 기사에서 한 번씩 살펴볼 수 있는 우수기업 성공 사례 스토리에는 항상 조직 소통의 원활함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소통 없는 경영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조직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직 소통의 특징은 이 업무와 관련된 대상의 범위에 따라서 대상의 다양성과 한정된 대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직종이냐에 따라 달라질 듯한데요. 일의 특성상 상호작용을 다양한 사람과 하느냐, 아니면 나의 상사 또는 동료하고만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과정, 이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이 소통을 하는 대상의 개인적인 성향차도 무시할 수 없죠. 그리고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 소통이 발휘되는 효과가 천차만별이 된다는 점 또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소통 매체의 다양성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우리 조직은 어떤 매체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소통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서면, 이메일, 전화, ERP, SNS 등 지금도 조직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어떤 소통 매체를 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조직 소통 방식이 변화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어떤 주제를 주로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 소통의 모습이 다양해진다는 점인데요. 제조업과 마케팅업에서 이 조직 소통의 주제를 연상해 본다면 조직 소통의 이 주제에 따라서 조직의 분위기도 많이 다르다는 것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항상 환경은 변화하죠. 그래서 조직은 내부, 이 외부 환경의 변화를 주시하고 빠른 대처를 하기 위해서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이 예상치 못한 변화를 맞이했을 때의 소통과 예측 가능했었고 이 대처 경험이 있었던 변화를 마주했을 때의 소통은 다른 모습일 겁니다. 또 조직 문화, 풍토, 구성원의 특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인데요. 군대식 문화의 조직인가, 직급을 생략하고 직책을 기준으로 하는 다소 유연한 조직인가에 따라서 소통 방식이 달라집니다. 또한 남녀 비율,
연령층, 출신 지역, 전공에 따라서도 소통의 모습과 방식은 영향을 받죠. 마지막으로 조직 소통에는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하는 점도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측, 전체 회의, 이 공식 문서에 발행된 내용, 여기 소통의 내용과 이 방향성이 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과는 일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죠. 또 표면상으로는 거칠의 소통을 하지만 실제 속마음은 달라서 비공식적인 소통에서의 내용은 차이가 나는 점들도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조직 소통의 특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설명을 한다면 조직 소통의 특징은 너무나 다양하고 변수가 많아서 일치되지 않는다. 즉, 조직 소통은 원래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죠. 특히 상호 간에 일치된 의견을 경험한 경우, 우리는 너무 잘 맞고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아. 척하면 척이지. 라며 이 소통에 대해서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다면 조직 소통력을 저하시키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럼 조직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할까요? 여기 조직 소통의 대표적인 흐름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 조직 소통의 주요 주체는 관리자와 부하 직원이 있겠죠. 관리자가 부하 직원에게, 다시 말해서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하향 소통이 있습니다. 이때 관리자는 부하 직원에게 명령과 전달 등의 지시, 그리고 업무의 결과물 도출을 위한 통제의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부하 직원이 관리자에게, 즉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상향 소통이 있는데, 이는 부하 직원이 보고하거나 전달하거나 어떤 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하는 소통을 합니다. 이렇게 하향, 상향 소통이 조직 소통의 가장 대표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고, 이 하향 소통 시에는요, 이 부하 직원은 관리자와의 소통 시 올바른 업무 파악을 위한 이해와 이 확인의 수명 소통으로 상호작용을 해야 합니다. 또한 상향 소통 시 관리자는 부하 직원과의 소통 시 이 부하 직원의 올바른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서 부하 직원의 욕구 파악을 통한 동기부여의 소통이 되도록 상호작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 동료와의 소통도 있죠. 동료 간의 소통은 공유와 전달뿐 아니라 업무에 관한 협조 요청이 주 소통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동료는 최대한 업무 협조를 위한 상호작용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통의 흐름은 조직 구성원 모두의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직 소통의 흐름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소통을 잘하는 방법, 바로 잘 말하고 잘 듣는 것이겠죠? 특히나 이 조직 소통에서의 소통의 목적은 협력을 통한 성과 창출이기 때문에 잘 말하기 위해서는요, 명확한 업무 지시와 피드백이라는 방향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또 잘 듣는 것은 협력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이자 조직 구성원을 존중하는 태도이므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조직 소통의 중요성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